부동산 경매 시장에 가보면요. 남들은 겁먹고 다 피하는데 아는 사람 눈에는 정말 엄청난 기회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가짜 유치권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경매 물건이라 현장에 가봤는데 떡하니 붙어있는 저 현수막, 유치권 행사 중. 저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 하나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말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돌아선 순간에 여러분은 어쩌면 1억 원,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눈앞에서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 두려움의 벽 뒤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잡는 법,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. 사실 말이죠. 이런 유치권들 알고 보면 투자자들을 겁주려고 세워놓은 그냥 허수아비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. 그것도 아주 비싼 1억 원짜리 허수아비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법적인 힘은 거의 없는데 그냥 법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쫓아내려고 쳐놓은 장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이 분야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. 이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공포의 벽이다. 하지만 이걸 아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기회다라고요. 자, 그럼 우리도 그 기회를 한번 잡아봐야겠죠?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? 엄청 복잡한 법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싶으시죠? 전혀요. 이 모든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.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법률 원칙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아주 심플해요. 자, 우선 유치권이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유치권이라는 건 그 부동산이랑 직접 관련된 빚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. 자,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. 바로 직접 관련된 이겁니다.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. 자, 바로 이 슬라이드,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법원에서는요. 독립된 건물이냐 아니면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거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. 독립된 건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해요. 바로 기둥, 주벽, 그리고 지붕.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라도 생기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그냥 기초공사만 돼 있거나 뼈대만 앙상하게 서 있다?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. 그냥 토지에 붙어있는 부합물일 뿐이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. 끝! 이걸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결련성이 없다고 표현하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땅 파고 철골 세우는 공사가 토지 그 자체를 위한 공사인가요? 아니죠. 그건 미래에 지어질 건물을 위한 공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공사 대금은 토지랑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, 즉 결련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무효가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좋습니다.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.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?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 투자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투자 플레이북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공사가 초기에 중단된 저평가 토지를 타겟으로 잡습니다. 둘째, 현장으로 달려가서 기둥, 벽, 지붕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. 셋째, 유치권이 무효라는 가정하에 소송 비용 같은 법적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입찰가를 계산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절대 물리적인 힘을 쓰지 말고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현장 조사입니다. 발로 뛰는 거죠. 그럼 현장에 딱 갔을 때 뭘 봐야 하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. 이 체크리스트는 그냥 스마트폰에 찍어두세요. 첫째, 기둥, 주벽, 지붕 이 삼총사가 다 있는가. 둘째, 저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무슨 권리로 저기 있는가. 셋째, 유치권으로 주장하는 빚이 토지 자체에 대한 거냐 아니면 아직 있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거냐. 넷째, 저 사람의 점유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한 거냐 아니면 그냥 무단점이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가 정확히 언제 중단됐는가.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. 자, 축하합니다. 드디어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셨어요. 그럼 이제 끝일까요? 아니요,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.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확보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죠.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.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 점유자나 그 사람들 물건을 치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유치권이 법적으로 가짜라고 해서 내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어떡하냐고요?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는 스마트하게 법을 이용하는 거죠.
법원에 점유를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인도 명령이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명도 소송 같은 합법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. 힘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 것, 아주 명확하죠? 자,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실전 꿀팁 3가지 더 드릴게요. 첫째, 현장에서는 절대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. 불필요한 언쟁 대신에 조용히 사진이랑 영상으로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게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. 둘째, 현장에 있는 자재들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. 그게 제3자 소유일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. 이 모든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거기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처음 입찰가 계산할 때부터 아예 포함시켜야 합니다.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. 이제 여러분은 진짜 위협과 그냥 겁주기 위한 허수아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. 이 새로운 시각으로 앞으로 어떤 저평가된 부동산을 다르게 보시겠습니까? 기회는 바로 남들이 두려워하는 그곳에 있습니다.